네,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할 강의 내용, 이 부분들은 차트 투자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전체적인 캔들의 개요, 그 다음에 시장을 어떤 해석하는, 추세를 해석하는 방법,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배우고, 후속적인 강의에 대해서는 캔들에 대한 모든 것을 마스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캔들의 이론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가 파동의 본질을 모시고 캔들이 만들어진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리얼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약간 당혹하게 할 겁니다. 저도 처음 입문한 자세에서 10년, 20년 전에 과연 주가 파동은 무엇인가부터 과학책을 뒤져가면서 정확하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나와 있는 내용은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증권 서적 또는 모든 증권 애널리스트의 강의를 들어봐도 이런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파동의 원리, 그러니까 파동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이게 일봉에서나 주봉에서나 올봉에서나 이 파동의 사이클, 추세, 이런 부분에서 리얼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러면은 주가 파동의 원리, 과학적인 원리부터 본격적으로 현재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소리 파동, 주가 파동, 그러니까 주가 파동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많이 궁금했습니다. 사이클이 무엇인가? 그래서 처음 뒤져보기 시작한 건 뭐냐? 어떤 캔들 입문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그러면 내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거 물리 서적을 다 한번 뒤져보자. 그러면 뭔가 그게 원리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접근을 했던 거고, 저를 많이 알려진 부분들은 뭐냐면은 파동 이론을 만든 창안자, 이렇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제가 공부했던 기업,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은 과학자가 또는 현재 바이오 의학자가 연구하는 심정으로 요걸 이제 뒤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소리 파동이 무엇인가? 주가 파동과 어떻게 다른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게 이제 소리 파동입니다. 그렇죠? 과학 실험실에서는 그 데이터 수 이렇게 움직여주죠. 하나의 이제 수평의 기준에서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근데 이게 이제 소리 주파수에 해당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노이즈를 주게 돼요. 노이즈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이렇게 움직여주죠. 이게 심리에 따라서 바뀌는 주가 차트 그래프하고 거의 약간 비슷하려고 하죠. 근데 한 번 더 노이즈를 주게 되면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주가 파동하고 거의 흡사한 모습, 그러니까 단일 사이클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더라. 그러면은 이게 사이클의 운동이고 이걸 복잡한 호재, 약재, 투자 심리 이런 것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구나 하면서 이 사이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원리를 분석해 보면은 이런 것들이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물방울 이걸 떨어뜨려요. 충격파죠. 이게 호재일 수도 있고 악재일 수도 있고, 그러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물방울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수평이라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뜨리게 되면은 이렇게 침폭이 되면서 이렇게 수렴하게 되죠. 그러면서 균형점에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등이나 급락이나 마찬가지예요. 급등했을 때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수렴하고 여기서 이제 방향성이 나오게 되고, 급락했을 때는 이렇게 해서 방향성이 나오게 되고, 결국은 뭐냐면은 시장의 평균 에너지는 항시 일정하는데, 자, 어떤 거에 따라서 호재, 악재, 장에 따라서 하루 등락이나 아니면은 3개월이나 6개월은 마찬가지. 또 이게 PBR의 기준일 수도 있고 퍼의 기준일 수도 있고, PBR 하면은 PBR 1 기준일 수도 있고 퍼 하면은 10 기준일 수도 있고, 장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이제 바뀌는
중심축에서 이렇게만 바뀌고 투자 심리, 호재, 약재, 장세 이런 것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 주더라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이클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 거는 바로 그 파동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번 우리가 그 사전 지식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나중에 알겠지만 이게 엄청나게 큰 파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거는 과학 시간에 나온 건데 이게 하나의 큰 사이클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이클. 그러니까 이거를 3등분하는 사이클. 자, 이렇게 하는 사이클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작은 5등분하는 사이클. 이렇게 이걸 한번 합성을 해보자. 어떻게 되겠는가? 파동에 대해서.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헤드 앤 숄더 형태. 그 다음에 역헤드 앤 숄더 형태로 이렇게 바뀌더라. 이런 개념이 나와요. 그러면 헤드 앤 숄더나 역헤드 앤 숄더가 이게 일정한 어때요? 하나의 큰 사이클 안에 작은 분기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파동에서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러면은 요거도 마찬가지예요. 파동의 특정은 뭐냐면은 규칙과 질서, 좌우대칭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이렇게 이제 좌우대칭, 그러죠? 하나 일정한 규칙과 질서가 있고 사람의 모양도 어떻게 됩니까? 좌우대칭 이렇게 좀 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자연 마물에서도 마찬가지. 항시 좌우대칭이라는 겁니다. 좌우대칭.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사진이 관련된 거고요. 자, 그러면은 하나의 이제 중요한 걸 보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자, IF 충격파. 그러니까 IMF가 이제 충격이 왔었습니다. 사실 이제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좋고 1년 전과 2년 전은 별다른 것이 없었는데 환율에 대한 것만이죠. 환율 공격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파동에 대한 본질은 전혀 변함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움직였느냐?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어마어마한 충격이 내려왔죠. 자, 이렇게 하고 쌍바닥 짚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좌우대칭이 완벽하게 된 거예요. 이제 주봉으로 보시면은 그러죠? 그러니까 헤드 앤 숄더가 나왔어요. 결국은 원점으로 다시 왔다는 거죠. 그다음에 쌍봉에서 빠지고 다시 이렇게 이제 내려온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떤 커다란 충격이 왔더니 장의 대변곡에서는 좌우대칭이 되더라.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커다란 충격파가 왔을 때 IMF의 충격. 그러니까 IMF 전이나 후나 펀더멘탈이나 제조나 수출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변함이 없었던 어떤 환율 공격의 충격에 대해서 좌우대칭으로 움직였다 하는 것이 대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은 코로나 팬데믹.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은 세계적인 불황이 오겠다. 겁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투매가 일어났죠. 근데 본질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좌우대칭이 됐죠. 정확하게 좌우대칭. 그러니까 전체 파동의 모습은 항시 좌우대칭으로 열려져 있다 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좌우대칭, 그 다음에 규칙과 질서, 항시 이야기하는 것은 파동하는 것은 일정한 사이클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어떤 그 장세하고 자연파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야겠다 이렇게 대한 거고, 또 커다란 버블이 왔을 때, 자 그러면 반대로 1999년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시대 때 미국이 나스닥이라는 거 있어가지고 신기술을 어마어마하게 육성하더라. 우리도 한번 클린턴 정부 시대에 했던 것처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장이 왔었죠. 그러니까 어떤 그 신기술, 조그만 벤처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아무런 실적도 없는 부분들. 결론은 어땠습니까? 본질 가치는 제로 가치이기 때문에 결론은 좌우대칭으로 다시 온바닥까지 왔습니다. 결국은 파동으로 보면은 약 20개월, 그렇죠? 다시 온바닥까지가 20개월. 이게 좌우대칭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파동의 본 모습은 항시 좌우대칭으로 벌어진다. 이게 가장 큰 이론인데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
거를 한번 우리가 요걸 이 시간에 배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다만 이 개념에 대해서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것은 한 번 일어난 파동은 1파, 그렇죠? 2파, 3파, 4파, 5파. 그러니까 상승의 충격파가 3개가 있고, 그렇죠? 추세가 꺾이면 하락 A, B, C가 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좌우대칭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빠졌어요? 이렇게 하고 이것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좌우대칭인데. 왜 이럴까요? 자, 이거는 나중에 이제 보도록 하겠고, 뭐냐면은 파동의 본질은 바닥에서 재바닥까지 가는데, 재바닥 가기 전에 새로운 상승 사이클이 일어나는 게 거기 때문에 상승의 기간이 길고 조정의 기간이 짧아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온바닥 순환 반복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변화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모든 것들은 중간에서 꺾여서 새로운 것이 시작이 된다. 이게 개념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8파동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이제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8개의 원리. 모든 변화의 수는 8이라는 거하고 거의 일치를 한다. 요거를 배우려는 것은 아니고, 엘리어트 8파동, 저기 8개 원리. 이런 것들은 모든 변화의 수를 우리가 이제 8로 봤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라 하는 뜻의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엘리어트 파동에서 나타나는 8파동 그리고 순환 사이클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자, 요거를 한번 보면은 제가 여기 소리 사이클이라는 것은 이렇게 움직인다겠죠. 근데 노이즈에 따라서 지글지글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파동으로 옮기면은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1, 2, 3, 4, 5. 그죠? 하락 A, B, C, 이렇게 C 하고 한 번 더 이렇게 하락을 한 거죠. 그러죠? 이게 무한히 반복이 되는 건데, 엘리어트 파동은 뭐냐면은 여기까지 가죠. 1, 2, 3, 4, 5까지 가고 중심에서 새로운 상승이 일어난다는 것만 틀릴 뿐이지 본질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왜 이야기를 꺼내냐면은 자, 상승할 때는 하나, 둘, 셋. 하락할 때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제 셋. 이죠? 이런 부분인데 삭개다 3법 보면은 나중에 이야기했지만은 그 현재 적산병, 흑산병, 30, 그 다음에 헤드앤숄더, 역헤드앤숄더. 왜 이게 나오는 거는 바로 순환 사이클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자, 요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뭐냐면은 주가라는 것은 한번 이렇게 상승이 일어나면은 제자리까지 가는 거죠. 본질은 가요. 본질은 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요겁니다. 상승이 일어난 것은 아무런 어떤 그 변화가 없으면은 다시 본질 가치로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본래 본질 가치에서 충격이 오면은 그렇죠? 근본적인 펀더멘탈의 변화가 없으면은 다시 급락이 오더라도 다시 원자리로 오는 겁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변화란 것은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자, 어떤 파동이 한번 크게 일어나고 이렇게 본질 가치로 내려오려고 하는데 중간에서 극적인 변화가 돼서 여기서 새로운 사이클이 일어나는 것이 상승의 파동에 해당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충격 파동이 왔는데 반등을 해서 본질로 가야 하는데 중간에서 꺾여서 이렇게 내려간 것이 하락의 파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모든 것은 파동의 중심에서 모든 것이 변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한민국의 세계 중심은 대한민국의 중심이 어디죠? 중심은 서울에 있죠. 서울에서 모든 변화가 일어나죠. 마찬가지 파동은 어디서 변화가 일어나요? 항시 중심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상승과 조정의 2분의 1점. 요거를 1파지만은 자, 엘리트 파동을 보면은 1, 2, 3, 4, 5 하락 A, B, C. 요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나중에 이제 차분하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은 또 캔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대부분 다 아실 건데 우리가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로 보시면은 자, 시가가 여기서 시작이 돼서 빠졌다가 이렇게 올랐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시가는 여기서 표시를 합니다. 그러죠? 시가에서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동양에서는 이제 양이라고 표현하고 양봉, 그렇죠? 여러분들 느낌이 어떻습니까? 빨간색, 불 이렇게 열정 이렇게 생각나죠? 불은 어디서 타요? 아래에서 위로 타죠. 그러니까 양봉하면은 시가가 여기고 종가가 여기구나 이렇게 딱 판단하시면 돼요. 그렇죠? 불타오른다. 불은 어디서 타요? 위로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서양에서는 이걸 좀 싫어해. 왜 싫어할까요? 이거는 적자장부. 그러니까 요거는 서양에는 반대로 되는 거죠. 적자를 할 때는 빨간색을 쓰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렇죠? 자, 반대로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요거는 뭐냐? 시가가 여기 있다가 반등했다가 내려왔다가 올라오는 거죠. 시가가 여기 있다가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요거 파란색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시원한 바다, 물 먹었다. 물은 어디서 어디로 오르죠? 위에서 아래로 오릅니다. 그러니까 시가가 여기고 종가가 여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위에서 아래로 오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혹시 모를까봐 팁으로 이것도 모르시는 어떤 투자자분들도 좀 있어요. 시가가 어디지? 양봉은 불타오르는구나. 시가가 여기구나. 요거는 음봉은 물 먹었구나. 여기서 물이 내려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러면은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파동을 제가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파동은 제가 이렇게 했죠. 중심에서 위아래로 사이클로 계속 운동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상승과 조정의 사이클, 이제 요거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의 사이클인데 보통 우리가 삼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상승과 조정이죠. 자, 요거. 그다음에 요걸 하나로 끊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삼산을 했을 때. 그리고 또 하나 끊어서 보는 것은 고점에서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두 개죠. 네, 물론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요걸 끊어서 보면은 상승과 조정이 하나 이렇게 겹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락과 되돌림. 그렇죠? 그러니까 반등과 재하락. 그러니까 헤드앤숄더의 형태는 파동으로 보면은 이렇게 네 개로 분리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좌우대칭의 개념이고. 근데 여기서 모든 사이클이 이렇게 사이클이 원점에서 원점까지 갈 때는 이제 이렇게 움직여 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자, 요거를 캔들로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면은 시가 여기 있죠. 자, 상승, 조정. 요거를 캔들로 옮기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시가 여기 있고 상승과 조정, 종가 이렇게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끝났고 여기는 윗골이 말이다. 요걸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망청 양봉은 어떻게 되냐? 자, 여기 시가에서 빠졌다가 시가를 회복했다 한 뜻의 개념이죠. 시가에서 빠졌다 회복하는 거. 망청 양봉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횡보, 수렴의 과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수렴 추세 이탈에 이제 되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과 되돌림은 캔들로 옮기면 이렇게 되죠. 하락과 되돌림. 그죠? 그다음에 일시 반등 뒤에 추가 하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의 모든 사이클을 캔들로 옮기면은 자, 이렇게 5개로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해서 모든 캔들을 5개로 분리를 하면 딱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를 보시면은, 자, 상승과 조정. 자, 범용 패턴이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그렇죠? 시가에서 빠졌다가 올라가는 거. 자, 여름형 패턴. 그 다음에 환절기, 횡보, 에너지 비축, 기타 등등. 자, 십자 도지형. 그 다음에 하락과 되돌림. 그러니까 급락과 되돌림. 이제 가을형 패턴.
요거는 그 다음에 겨울용 패턴, 일시 반등과 추가 하락, 겨울용 패턴 이겁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어때요? 보면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구나. 차가운 기운이 들지만은 앞으로 상승하는구나. 딱 이해하기 쉽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상승 삿바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느낌 오시죠? 자, 여름은 어떻게 했습니까? 화끈하죠. 막 불타오르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망청이 양봉이 나오면은 막 급등하고 추세 역전하고 이게 역전승의 개념. 우리가 월드컵에 뭐 뜨거운 함성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망청의 어떤 뜻의 개념은. 자, 그러죠? 자, 이런 부분이 좀 되는 거고 십자 도지형은 숨구르기 어디를 튈지 모르는 그런 부분이죠. 파동의 마감 또는 기간 조정 뭐 다양한 뜻의 개념이 있어요. 그죠? 이거는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가을은 뭐냐? 급락과 되돌림이 됐지만은 뭐예요? 가을은 뭐예요? 조만간 겨울이 온다. 투매가 한번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느낌 딱 오시죠. 가을 하면은 겨울이 오겠구나. 지금은 온기가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겨울은 뭐냐? 일시 반등 추가하라. 그러니까 일시 반등 뒤에 추가하라는 것은 한번 투매 추세선이 깨져 가지고 투매가 일어날 수 있다. 겨울이 오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했을 때 바닥권에서 이런 것이 나타나면은 주가는 상승이다. 개념. 그다음에 고점에서 나타나면은 요거는 조만간 하락의 기운, 가을이 오구나, 투매가 일어나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자, 그러면은 자, 이분법으로 보면 이제 캔들이 경우 수가 있어요. 요거를 다 설명하려는 것은 아니고 자, 장대 양봉의 위쪽이 있는 경우, 아래쪽에 있는 경우, 중간에 있는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몸통이 아예 없는 경우, 그렇죠? 이런 6가지 경우 수가 있고 양봉도 이분법으로 보면은 자 여기 있는 경우, 아래에 있는 경우, 중간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수가 있죠, 그렇죠? 많은 경우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캔들을 다 알아야 될까요? 거의 불가능하게 가깝다는 얘기죠. 또 3분법으로 보면은 몸통이 3분의 2인 경우죠. 위에 있는 경우, 아래에 있는 경우, 중간에 있는 경우. 그죠? 3분의 1이 위인 경우, 아래에 있는 경우, 중간에 있는 경우. 그죠? 양봉인 경우, 이렇게 많습니다. 수십 가지를 다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딱 5개만 알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개만 알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추가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왜 이제 장대 양봉하고 이제 장대 음봉을 알아야 되냐? 요거에 관련된 건데 요걸 한번 파동을 한번 봅시다. 소리 파동을 보시면은 이런 사이클의 개념이 있죠. 근데 이런 사이클의 개념이 있는데 투자 심리가 같아요. 이걸 합성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뭐냐면은 매수 심리하고 매도 심리가 똑같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급등하는 건 뭐예요? 매수 매도가 치열하게 팽팽해야 되는데 둘 다 모든 사람이 다 사자 강력한 힘이 나오는 거죠. 호재가 나왔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만세삼창으로 사자로 몰리게 돼 있기 때문에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거고 임상 실패다. 어떤 뉴스나 이런 것들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장대 음봉. 모든 사람이 팔려고 하는 거죠. 장대 음봉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종수배로 가속이 되는 거 개념이 되는 거고 투자 심리가 반대가 되면은 이걸 합성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파동이. 그러니까 횡보. 위로도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로도 올라가지 못하고 팔려고도 하지 않고 사려고도 하지 않고 이런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요거는 뭐냐면은 투자 심리 십자 도정의 의미고 요거는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 조합을 하면은 자, 기존에 설명을 드렸던 5가지 법칙, 그 다음에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 그러니까 장대 양봉,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 어떻게 만든 자식은 자, 봄, 여름, 양의 어떤 2개가 될 수도 있고 음봉이 만든 자식은 이런 경우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대 음양봉 5가지 캔들,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음양 오행이라도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캔들을 나타내고 모든 캔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 요거 5가지만 알면은 모든 것이 마스터가 되는데 오늘 이 시간은 5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샘플로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캔들을 분석하느냐 이렇게 됐는데 캔들이 수십 가지인데 어떻게 이 상승사바 이거 딱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분석하느냐 하는데 원리는 같아요. 원리는. 자 봅시다. 갭상승에서 시가가 상승하다 밀려주는 경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시가가 조금 갭상승해서 아래꼬리 달고 상승하고 조정하는 경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시가에서 엄청 빠졌다가 크게 올랐다가 종가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가에서 상승하다 조정하다가 종가에 확 들어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죠? 그렇지 않고 상승하다 조정을 적당히 주다가 종가에 확 밀릴 수도 있고 뭐 이런 5가지 경우가 있는데 5가지 경우를 다 알아야 될까요? 전반의 말씀 딱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뭐냐면은 이 아래층 그죠? 시가 그다음에 고가 그다음에 절반 요걸 가지고 나중에 목표가 산정도 하고 지지 저항도 하고 손절 라인도 잡고 하는 것들을 다 일으켜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 이제 상승 삿바형 봄 요거에 대한 매매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하나만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만 소개를 좀 하면은 자, 요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인테크 최근 상승 종목인데 제가 이 상승 삿바형은 뭐라겠죠? 요것이 시작이 되면은 자, 봄이다 이야기했죠. 시세의 봄이 처음으로 출발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말 처음으로 출발하는지 볼까요? 자, 주가가 이렇게 완만하게 하락하다가 갑자기 투매나 올라다가 21선을 돌파하면서 나중에 21선을 배울겠는데요. 자, 21선과 위아래는 전혀 다른 세계예요. 21이 강이라면은 그러니까 요거는 요단강이라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21선 위에는 자, 상승하는 세계. 이제 1승의 세계예요. 21선 아래는 저승의 세계. 그러니까 그 강을 건너면 안 돼. 그죠? 강을 건너면서 뭐가 딱 태어났죠? 자, 상승 삿바형 형태가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출렁출렁하고 자, 중심이 깨지지 않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이게 층상단 이론이 나오죠? 그 다음에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돌파할 때 또 뭐가 나타났죠? 상승 삿바가 또 나타났죠? 자, 여기까지가 왔습니다. 자, 여기서 특징은 뭐냐? 상승 삿바 형태 나고 한 달이 올라갔네? 20일. 나중에 이제 시간 사이클에 대해서 배울 건데 시간의 마디도 이제 배울 겁니다. 이렇게 해죠. 그 다음에 20일 가격의 평균선 21선 찍고 이렇게 올라가더라. 자, 이런 개념이 되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첫 양봉의 스타트를 정확하게 사이클을 한다면 한 달 동안 추세를 타고 움직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매우 이제 중요한 기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 맥스트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맥스트라는 종목군도 마찬가지예요. 자, 맥스트라는 종목군도 이렇게 21선이 하락하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올라가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렇죠? 뭐 가짜. 근데 진짜는 어디 있었냐? 상승 삿바 형태가 나타났죠. 자, 여기는 종가가 밀렸습니다. 그렇죠? 밀렸지만은 자, 관통을 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자, 올라가면서 뭐가 시작이 돼요? 상승이 시작이 되죠.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출발은 자, 이런 개념이 되죠. 이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 아무 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시작에서 나타나는 캔들. 요걸 모든 것의 스타트 기준 이제 요걸로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런 부분에 해당이 좀 되죠. 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보도하겠습니다. 자, 넵튠이라는 종목군도 약간 이제 비슷한다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넵튠이라는 종목군도 위합 이제 비슷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바닥 21선 돌파하죠. 돌파 시에 상승 삿바 형태가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중심을 깨지 않고 완만하게 움직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힘이 없다 팔자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 출발의 기준이고 중심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자세히 배울 겁니다.
이제 여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조정은 보이고 위로 올라가고 조정은 보이고 여기까지 가는 거죠. 이게 나중에 여기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자, 그 추세가 깨졌냐 안 깨졌냐 이것만 이제 판단하시면 좀 돼요. 자, 여기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가을형 패턴 여기 나왔죠. 뭐가 나왔다고요? 이거 보면은 조만간 가을이 온다. 그죠? 가을이 왔죠. 반등하죠. 다시 빠지죠. 조만간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캔들 매매 기법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부분들은 캔들 5가지 캔들 요거 망청 양봉 십자도 지형 망청 음봉 그다음에 요거 이게 이제 캔들을 알아야 되고 첫 번째는 이 캔들이 시작이 되는 신호가 있고 사이클 알아야 돼요. 사이클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왜 이걸 이렇게 보여주냐면은 자, 하나의 전체 사이클이라는 개념은 파동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동을 이렇게 띵 하고 충격을 주면은 어떤 데는 파동이 이렇게 절반 분기되면서 이렇게 움직여 주는 경우도 있고 3분할로 그러니까 4분할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5분할로 되는 경우가 있고 6분할도 있다. 왜 이야기하냐면은 자,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게 2분할 돼서 한번 중간에 충격이 오는 경우도 있고 3분할 돼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큰 사이클이 완성이 될 때는 크게는 2단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작게는 3단, 5단, 8단 이렇게 가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커다란 사이클이 갈 때는 기본으로는 2단으로 간다. 그래서 중간에 한번 조정이 오면은 이게 추세 이탈인지 아니면은 추세가 유지되는 새로운 파동인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냐? 제가 이제 소리 파동이나 무엇인가 합성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뒤져가지고 소리 파동 합성 기계 이걸 다 뒤졌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한번 사이클을 만들어 보자. 요거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의 이제 긴 사이클이죠. 긴 사이클 하나. 요거 웨이브 1, 웨이브 2. 요걸 사이클을 조정하는 거 있죠. 요걸 진폭도 한번 조절해 보고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죠? 하나의 큰 사이클 보시면은 하나, 둘, 네 개죠. 그러니까 하나의 큰 사이클에다 네 개의 작은 사이클을 이렇게 합성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이제 요걸 합성을 해봤더니 어떻게 되느냐? 이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되더라. 쌍봉, 역회된 숄더, 쌍봉, 역회된 숄더 이렇게 나오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노이즈를 주게 되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가 파동하고 거의 본질이 같다. 중심축에서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하나의 이제 상승 사이클에서는 이 주기가 있구나. 이걸 배우고 나서 이 큰 사이클 안에는 작은 사이클들이 들어있다. 하나의 사이클에서는 하나의 큰 주기, 작은 주기 사이클이 타고 움직여주는구나. 요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깊게 시간 사이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자 여기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자 여기를 한번 특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달 하면은 20거래일이죠. 그러니까 한 달 주기로 움직이는 것들 한번 찾아보자. 이게 또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자, 헤드앤숄더, 자 이렇게 쌍봉, 그렇죠? 무너졌습니다. 이제 여기를 보니까 뭐냐면은 이 쌍봉 고점과 고점이 쌍봉으로 끝나더라. 그렇죠? 요거는 이제 거래소 쪽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종목으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짜맞추기로 되는데 거래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쌍봉으로 끝나면서 좌우 대칭으로 되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근데 왜 주기가 20일 주기일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 신기하죠. 근데 또 하나 이제 보시면은 그럼 쌍바닥도 비슷하게 하나의 주기의 사이클이 되느냐? 요거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급락이죠. 마지막 서프라임 충격파의 하락 파동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락이 한 달 동안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일어나고 쌍바닥까지가 20일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락 파동이 이렇게 오고 다시 큰 하락 파동이 이렇게 왔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은 상승으로 돌아왔을 때는 뭐가 되냐? 사이클이기 때문에
상승 파동이 이렇게 조정 끝나더라도 다시 새로운 상승 이렇게 시작이 된다. 이런 개념이 되죠. 이런 개념이 된다. 그리고 다시 이제 새로운 상승이 되는데 추세가 깨지면은 새로운 상승 파동이 안 오고 주저앉게 되는 거죠. 주저앉고 이렇게 되는 거 반대로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럼 우리가 사이클 매매를 할 때 이제 편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완성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시간 사이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장 이거는 기본적인 개념인데 우리가 이평선을 쓰잖아요. 이평선을 뭘로 쓰죠? 60일선을 쓰고 21일선을 쓰고 그죠? 11선을 씁니다. 또 5일선을 쓰고. 근데 시간으로 할 때도 60일 안에는 자 20일, 20일, 20일 이런 부분이 좀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그 20일은 10일, 10일 이렇게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60일 사이클, 20일 사이클. 그죠? 20일은 10일 사이클. 이거 나중에 배울 건데 아무튼 시간 단위, 그러니까 시간의 단위, 60일 단위 안에 20일 단위가 뭔가 세 개가 뭉쳐 있다. 이렇게 되고 20일 단위는 주마다 이렇게 4주가 뭉쳐 있다. 이런 개념이 좀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상승 추세에서는 20일마다 움직이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모두 다 그렇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확률로.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코스피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죠. 자 여기서 한번 이렇게 커다랗게 움직이고 여기 20일 주기로 움직이죠. 다시 이렇게 와서 60일선이 깨지면은 추세가 깨진다. 이게 사이클의 움직임들. 이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래소 주시도 20일 사이클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SK하이닉스도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달마다 바뀌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약간 움직여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승 추세에서는 20일 주기가 일어난 경우가 있다. 모두 다 20일은 아니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요거는 주봉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맞아떨어지더라. 그렇죠? 상승 추세에서는 또 20주선을 지지받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에서도 이와 이제 비슷하게 좀 일어나는 것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20주 사이클이죠. 이렇게 오다가 20주하고 20주 이평선하고 매우 유사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사이클 운동을 계속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60주의 시간 단위, 20주의 시간 단위 뭐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20일, 60일, 20주, 60주. 그러니까 20일 단위 가지고 하나의 사이클 개념으로 현재 이런 것들이 움직여주고 있다는 것을 개념적으로 자세한 것은 나중에 이제 캔들 사이클 추세 매매 이런 걸 때 자세히 알려주고 싶은데 캔들 이론을 하다가 20, 60일 이런 게 때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개념이 있다 하는 것들을 암시를 좀 해주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미리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개념인지 이해하시죠? 자, 60일 단위로 움직여주는 것도 약간 이제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여기도 보시면은 뭐냐면은 상승을 계속 하다가 조정을 보였어요. 그렇죠? 조정을 보이고 60일 단위마다 이렇게 60일 단위에서 바뀌어주고 있죠. 근데 60일 하면은 현재 60일 하면은 3개월 거래의 일수입니다. 3개월 하면은 뭐가 발표가 되죠? 기업 실적이 발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왜 3개월마다 60일마다 일정한 그 패턴들이 정해지냐? 요거는 기업 실적 분기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렇죠? 60일선하고 관계가 있고 또 20일하고 60일하고 수렴이 관계가 있죠.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하나의 사이클이라는 것은 현재 헤드앤숄더나 역헤드앤숄더나 바로 20, 60이라는 사이클을 가지고 합성을 했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헤드앤숄더, 그 다음에 역헤드앤숄더,
이 마디는 뭐가 주로 맞아요? 추세 이탈이나 이런 것들은 다 20하고 60하고 많이 걸리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앞으로 이제 배울 건데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21선 그다음에 20주 그다음에 61선 60주 이런 것들이 일정한 그 추세 패턴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하나의 사이클이란 것은 제가 이제 파동이 이제 2분기, 3분기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줄들이 사탕처럼 2단으로 기본적으로는 2단으로 움직여준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3단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한번 상승 추세가 되면은 우리가 줄줄이 사탕이라고 보시면 돼요. 줄줄이 사탕. 무슨 말이냐? 추세를 타고 지속적으로 움직여준다. 그러니까 이거는 펀더멘탈이 우수한 종목 이런 것들은 분기 실적이 좋기 때문에 항시 60일선이 깨지 않고 60일마다 계속 가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 해당이 되죠. 근데 그렇지 않는 부분들은 기업 실적이 안 좋은 것들은 테마는 뭐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테마로 움직였다가 결론은 100% 움직였다가 100%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죠? 왜? 본질 가치가 이제 바닥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하는 것을 현재 이제 그 캔들하고 시간 사이클하고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충실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총 그 다음 시간부터는 바로 장대 음양봉, 오행 캔들, 요거에 대한 전체적인 거, 그 다음에 합성 캔들, 또 매매 기법 이런 것까지 하면서 나중에 이제 수변곡, 시간 사이클 이렇게 같이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이 드렸던 거고. 앞으로 배워야 될 부분들은 향후 장대 양봉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할 것인가. 그죠? 그러니까 상한가가 출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바닥에서. 근데 장대 양봉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팔아야 될 것인가, 어쩌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표준 공식, 표준 공식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시킵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가 나온 것들, 그렇죠? 이런 경우가 나온 것들은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 자,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파동에서 이렇게 윗꼬리 아랫꼬리 1대1 대칭이 나오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어요. 마찬가지예요. 아랫꼬리 대칭이 나오는 경우는. 그죠? 이런 경우는 상당히 드문 건데 왜 이게 모든 것의 기준이 돼야 되냐 하면은 제가 이야기했죠. 자, 요거를 파동으로 옮기면 어떻게 돼요? 상승과 조정의 2분의 1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세의 중심을 지지를 해주고 가기 때문에 모든 것은 추세가 중심을 지지 않고 가기 때문에 본격적인 시장의 파동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매수 캔들, 매수하는 법 알려면 요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요거나 요거, 2단으로 갈 때. 매도하는 법을 알 때는 요거하고 요거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매수하는 법, 차트로, 캔들로 투자하는 법의 모든 것에 대한 마스터. 요거는 장대 음봉, 장대 양봉. 그 다음에 5가지만 완벽하게 현재 표준 그 매매 공식으로 하시면은 되지 않겠냐.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배워야 될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정리하면은 시간 단위 변곡 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냐면은 중요한 것은 60일 단위마다, 그러니까 60일 단위마다 하나의 이제 중요한 것은 20일 단위가 있죠. 그러니까 시간 단위 패턴, 시간 단위 패턴이 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변하는 것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 이제 이평선 쓰는 체계 개념하고 두 가지 것들을 완벽하게 우리가 조합하면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평선을 쓰는 개념하고 숫자 쓰는 개념하고 거의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여기서 20일하고 60일하고 사이클의 관계를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헤드앤숄더 형태나
역회된 숄더 형태의 요거의 사이클들이 보통 21선, 그죠? 그 다음에 21주기 이런 거하고 연관이 돼 있고 또 분기 실적하고 60일 사이클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20일 단위, 60일 단위 어떤 캔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마스터를 하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첫 번째 캔들의 법칙,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만약에 이제 상승 삭박이 일어날 때 이게 월 사이클의 시작이다 할 때는 요거예요. 기본적으로 2주에서 3주는 올라가게 돼요. 그렇죠? 다시 21선이 깨지지 않고 21선에서 다시 새로운 상승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기준이 되는 캔들, 그 다음에 추세 유지의 어떤 조건, 요것만 알게 된다면은 현재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정리를 좀 하면은, 자, 그 내용을 정리하면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캔들은 저도 이제 캔들 이론 서적 이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굉장히 많은 그 설명을 하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수십 개 그 캔들 서적도 보고 그 다음에 2개 합성, 뭐 3개 합성 이런 것들을 보고 그다음 여러 가지 것들을 봤는데 마지막 결론은 내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파동, 주가 파동의 원리, 그 다음에 캔들의 어떤 수십 개의 캔들을 정확하게 5개로 분류를 해가지고 하는 어떤 매매 기준 이런 것들 하나씩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나중에 기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뭐 2개 캔들 합성, 뭐 3개 캔들 합성. 그러니까 원리를 알고 보면은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근데 원리를 모르니까 굉장히 어렵고 어려운 용어로 써가면서 설명을 하더라. 그리고 설명도 그때그때 다르더라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린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수십 개의 그 캔들 이론서를 배우면서 봐도 모르는 그런 수많은 그 현재 고난의 어떤 그런 걸 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완벽하게 캔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또 5개만 알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회가 하는 말이 있죠. 이 손 안에 모든 국가의 운명이 있다. 이게 5개의 캔들만 그러니까 마스터하는 방법도 굉장히 쉽습니다. 너무나도 쉬워요. 그렇죠? 2개, 3개 조합, 뭐 주봉, 월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에 대한 내란 강의, 캔들 위주의 그런 것들 앞으로 현재 시리즈로만 마스터를 하면은 캔들 하면은 완벽하게 그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표준 공식 매매 기법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제TV 시청자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깐부의 중심으로 현재 투자의 공동 운명체처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의 지식 이런 것들을 충실히 전달해서 최소한 자기 방어의 도구 또 기회가 왔을 때 성공 투자의 도구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에서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보다 리얼한 이야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이런 개념만 있다. 맛배기로만 보여줬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저는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